한동훈은 헛개비구나. 내가 오늘 이 경향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기사를 열심히 읽죠.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제가 읽은 기사 중에는 제일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론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가지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문 기사라든가 뭐 이 언론 쪽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당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이 정치권하고는 그 관계를 아주 미묘하고 절묘하고 정말 서로가 도움받는 관계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 결정, 이게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노골적이고 정난화하고 완전히 돌직구 같은 기사를 안 써요. 자, 당대표 한동훈 리더십 회의론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이게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만 한동훈 리더십 추락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헛개비구나 이런 말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오느냐, 한 의원이 한동훈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아차 싶었다 이겁니다. 와, 쟤 완전 헛개비에 허당하냐. 우리는 뭐 한동훈이 키하고 뭐 IQ가 같아서 175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71, 2?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키가 그 정도라도 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 키가 171, 이 정도면은, 물론 요즘 젊은 애들이야 그렇지만은 50대로서 뭐 괜찮은 키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유달리 그런데 이제 주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키가 158이에요. 저 또래 158이면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늘 킬힐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앞굽이 막 이 정도. 그러니까 무슨 전족한 게 아니라 이 킬힐보다, 전족보다 더 심한 게 킬힐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걷는 거 좋아하는데 그 친구하고 참 힘들었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한 168?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제가 그 친구를 겪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떤 심리인지를 알았던 거죠. 키에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키에 집착하는 거, 글쎄요, 뭐 키에 집착을 하더라도 일만 잘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놀랬다. 순간순간 외워가지고 받아치는 거는 잘한다.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기계였던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내공이 필요한, 그렇죠, 그냥 쪽지 하나 보고 얘기할 수 없는, 많이 겪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이런 경제라든가 사회적인 매우 깊이 있는 이슈는 완전 바닥이더라.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한동훈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설익은 이야기, 그리고 너무 바닥, 너무 얇은 얘기, 쉘로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정리정돈을 해주면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이게 쪽집게 과외 같은 거죠. 부연 설명을 해줄 정도다. 이거는 참 심각한 일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투이고 싸움입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말장난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말솜씨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동훈이 해왔던 거는 정말로 그때그때 가볍게 한탕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1년이 너무나 길다. 이건 뭐냐고 하면은 한동훈은 1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허당이 탄로 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물론 익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치권에는 다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 의원은, 한동훈 대표와 회의를 해본 모 의원은 한동훈이 헛개비고 허당이고 너무 내공이 부족해서 뭐 경제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에 뭐 깊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황당한 얘기를 한다. 자, 모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 의원이 누구지?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정치권은 집요하죠. 그렇기도 하고 보통 기사에 난 모 의원은요, 금방 여러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작심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냐? 일단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요, 언론사의 데스크는 물론이고 또 이제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뭐 자기 말로는 관리한다고 하지만 친한 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썼던 기자라면은 아마 친한 기자들한테 야, 아무개가 그러는데 말이야, 한동훈 헛개비래. 그러면서 1년이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기자가 아니라도 벌써 여의도에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가 어떤 의원이고 누구인지 이름 석자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금방 되는 거예요. 그걸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한동훈 체제가 금방 쫑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뭐 설명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읽고 경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진종우가요, 뭐 묵살, 뭐 오버랩을 뭐 어쩌고 저쩌고인가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종우의 제가 말하자면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토론도 아니고 이렇게 방송 연결한 걸 보고 와, 진짜 정말 깡통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제가 너무 놀랬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의 이 글을 읽고서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놀랐었을 거예요. 나라를 되찾은 기쁨의 그날을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경축합니다. 이 말도, 이 문장은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특별히 뭐 진종우처럼 뭐 묵살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기쁨의 그날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매우 서투른 사람, 책 안 읽은 사람이라는 걸 이 한 문장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나라를 되찾아서 너 정말 기쁜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썼어요. 되찾은 그 나라가, 그 나라? 와, 여기서 제가 경기가 드디어 났습니다. 그 나라,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찾은 이 나라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79년이 지나 누구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 누구는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아니, 그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독립의 영웅들에게 독립운동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못 쓴 글입니다. 독립의 영웅들에게, 글쎄요, 이건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에게는 독립운동의 끝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 문장 수련을 안 받은 거죠. 그리고 한 문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은 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성공하더라도 그 과실을 자신이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이것도 여러분 정말 끝내주는 비문입니다. 독립하는 게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적절한 말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그 과실을 자신이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아니, 독립투사를 모욕한 거죠. 그리고 이거 과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실 참 좋아요. 자신이 볼 가능성. 와, 이것도 무슨 번역문도 아니고요. 아, 정말 해괴한 문장입니다. 해괴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해괴한 문장만 같나 봐요. 그래도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용기 내어 헌신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어,
네, 목적어, 네, 동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주어, 동사, 부사, 이게 마구마구 섞여진. 정말 이거는요, 이렇게 만약에 쓰면은 요즘 같은 때, 글쎄요, 대학 못 들어가죠? 자,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이것도 자신의 죽음, 이렇게 소유격으로 할 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언제든 목숨을 달리할 수 있는 자신의 처지. 그 다음에 남겨진 사랑하는. 이걸 두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정말 안타까운 가족들이 뭐 평생 겪게 될 생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생활고라는 표현을 쓴 거 보고 이 한동훈은 정말 이 부르주아적인 생활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워 팰리스의 삶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독립투사가 생활고를 걱정했을까요? 일제 치하에서 다들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평생 겪게 될 생활고? 아니, 평생 겪게 될 생활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고통을, 생활고와 고통. 아니, 생활고는 무엇이며 또 이 고통은 또 무슨 고통입니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용기 내어 헌신하셨습니다. 야, 정말 이거는요, 잔문입니다, 여러분. 잔문. 막문입니다. 막문. 막글이에요. 막글. 아우, 열받아요. 그 용기와 헌신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에도 헌신 썼는데 뒤에도 헌신. 조금 생각하면은 뭐 그 용기와 애국심 때문에 저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마음 따라 배우면서 더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거 뭐 유치원 다니는 겁니까? 초딩입니까? 와,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예. 참 보면은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에 익숙치 않는 한동훈, 이거를 우리가 뭐 100% 알 수가 있죠. 게다가 한동훈은 그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잘난 척을 했습니까? 뭐 출장 간다고 하면서 뭐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확 끼고 갔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원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서가 아니고 번역서의 책 카바를 딱 벗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서 티를 낸 거예요. 자, 그리고 한동훈이 뭐 모비딕을 비롯해 갖고 막 북리스트 이렇게 했죠. 전 이것도 쇼지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리스트, 나의 애독서, 뭐 이거를 떠나가지고 또 뭘 했습니까? 그 양재 도서관에 가서 탁 뭐 이렇게 책 읽는 이제 폼 잡고, 아니 강남구에 살면서 왜 서초구에 가서 폼을 잡습니까? 가깝지가 않은 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참 걸어서 가기가 힘든 데예요.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주민센터 안에 제2도서, 그러니까 도곡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사진사 대동하고 누가 이제 미리 가서 여기서 앉아 있는 게 사진이 잘 나오겠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놓는 게 좋겠다. 다 말하자면은 사전 헌팅하고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동훈이요, 이렇게 북리스트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문재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지금 책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빵 장사, 이제 커피 장사를 하는데, 허구한 날 문재인이 올리는 게 뭡니까?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뭐 어쨌어요 하면서 아주 조국에 대해서 그냥 아주 치를 때는 이제 공정 책까지도 올리고 뭐 이제 이런저런, 네, 뭐 좌경화된, 정말 이게 북한에서 나온 책인지 어쨌든 책인지, 아니 왜 최재형의 책을 좋다고 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책을 이제 문재인이 계속 올립니다. 근데 이것 이제 따라하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당을 장악하는 거는 이재명을 철저하게 따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 책생활, 독서생활은 문재인을 정말 복사하듯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쇼지.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이렇게 책 끼고 다닙니까? 책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얼른 책 이렇게 빌려갖고 집에서 읽죠. 편안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이게 뭡니까? 공연이지. 이게 책 읽기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뭐 휴가를 가면서 나는 이런 책을 읽습니다. 뭐 휴가 때 책을 읽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할 때 예전에 뭐 어떤 책이 제일 감명 깊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밀튼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딱 그 한 권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쇼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책을 읽었으면 읽었지. 그거로도 책 읽었네 뭐 이러면서 동네 방네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은 클래식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신기자 클럽에서 뭐 러시아에 대한 당신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쇼스타코비치의 그 음악을 얘기해서 러시아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거 거의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 나 영자 신문 읽어요. 뭐 한동훈이가 영자 신문 또 이렇게 안 끼고 다니는 게 전 신기합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영자 신문 읽지도 않으면서요. 영자 신문 이렇게 끼고 다니는 뭐 그런 유행도 좀 있었어요, 여러분. 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 휴가 가서 이런 책 읽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일상이니까 책 읽는 게. 전 재즈와 클래식 매니악이에요. 뭐 이러면서 한동훈처럼 악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듣는 게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활인 사람들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책을 읽는 것 참 특별한 일이죠. 한동훈이 SNS를 이렇게 망장문을 하는 거 책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